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재산가액의 원칙적 청산가치 반영의 문제. 이거는 뭐 개인 파산에서도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법리 적용 문제. 배우자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는 명의신탁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법은 부부 별산제의 원칙을 취하고 있죠.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납니다. 민법이 있습니다. 830조랑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자신이 것이라거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정을 깨트리려는 자가 전제 사실에 대한 반증을 통해 추정을 복멸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추정.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결혼 전부터 뭐 그런 취득 자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사업적 성공을 했다든지, 로또가 맞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친구한테 빌려서 샀다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해당 추정을 복멸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추정을 복멸시켜 배우자 명의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되면 해당 부분만큼 청산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반대로 추정을 깨트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죠. 저거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이 사람 겁니다. 그렇죠? 청산가치가 증가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특유 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그 가액의 2분의 1을 채무자 사건의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대법원은 특유 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일반 배우자가 매수자금이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매수자금이 출처갖고 안 되고 그 실제 매수자금을 채무자가 뭐 형성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죠. 출처라는 건 입구밖에 안 되죠. 입구에 돈이 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람 돈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딱 이제 실제 형성에다가 그 입구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 돈인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이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란 얘기죠. 대법원 뭐 이거 명의신탁 이거는 뭐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매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수자금 부담자에게 소유 의사가 없었다면 명의신탁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매수자금을 집을 살 때 내 돈으로 다 사도 배우자한테 2분의 1로 딱 해주는 건 증여일 수도 있거든요. 이뻐서 사줄 수도 있어요. 고마워서 사줄 수도 있어. 그죠? 시부모 모시고, 그죠? 애들 잘 키워줘서 2분의 1 주지 뭐 해서, 그죠? 그게 반드시 배우자 명의로 싹 실제 내가 돈은 다 벌었어도 배우자 명의로 2분의 1 해놓는다 그래서 내가 명의를 배우자한테 맡겨놓다라고 볼 여지도 없진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주는 거일 수도 있죠. 증여라 그러죠. 그렇죠? 즉 나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이사로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기 전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사업하기 전에 싹 배우자 명의로 돌려놨다.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기 훨씬 전에 뭐 배우자한테 배우자 명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취득시켰다. 그거는 증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뭐 사업을 할 의사도 없었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별다른 어떤 채무도 없는 상황에서 증여의 의사였는지 명의신탁의 의사였는지는 채무자의 의사의 문제입니다.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의사가 명의신탁 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당신 이거 그때 넘겨준 게 명의신탁 이사 아니야? 하면서 추궁을 해서 아닙니다. 저는 증여이사입니다. 그럼 누가 판정해야 되겠어요? 재판해봐야 알죠.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시점이 그렇죠? 부인권의 행사 대상 시점인 경우 부인권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아닌 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회생법원 얘기대로 각자의 특유 재산을 추정을 하되 명의신탁을 관제인이 성공 입증시킨 경우, 그 다음에 부인권이 대상이 된 경우, 그 두 가지의 경우에만 배우자 재산을 환가를 하자. 그게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재산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죠.